안녕하십니까. 저는 EDNC 오토데스크 사업부 기술전 하고 있는 안영수 과장입니다. 오늘 헬리오스를 이용한 사출구조 연계 해석 및 결과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헬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헬리오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스는 몰드플로우 해석의 결과를 아, 사출 해석의 결과 및 물성 정보를 구조 해석에 적용, 연계 해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핑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출해서 나온 결과를 구조 해석으로 넘기는 작업을 매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되는 데이터는 첫 번째로는 5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로는 레지듀얼 스트레인, 그다음에 3D 웰드라인 서피스, 그 다음에 물성으로는 필드 or non-field material이라고 나왔는데요. 필드, 그냥 일반적인 물성, 필드는 글라스 파이버와 같이 첨가제가 들어간 물성도 지원을 하고 있고, non-field, 그러지 않은 물성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성도 일라스토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일반적인 리니어 일라스틱, 탄성 소재 및 탄소성 소재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헬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몰드플로어 얼티메이트 기간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헬리우스까지 기본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우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을 하실 때 사출 해석, 매니팩처링 해석하실 때 파트를 받아와서 프리프로세스,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메터를 입혀가지고 결과값을 내주고요. 구조에서 동일하게 파트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매터리얼 입히해가지고 각각의 개별인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저희 사출구조 연계에서 일명 커플링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시면 사출 해석에서 나와 있는 결과를 헬리우스를 통해서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헬리우스에서 지원하는 거는 나스트란 인케드, 엔시스, 아바쿠스 형의 좀 전에 설명드린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이나 레지듀얼 스트레인 정보를 넘겨가지고 커플링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사출구조 연계 해석을 해서 케이스를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인장 해석입니다. 시편 인장 해석을 통해서 일반 물성과 사출구조 연계 해석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웰드라인을 적용해 가지고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범퍼 백빔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범퍼 백빔의 강성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석 모델링, 그 다음에 월드플로우 사출해서, 그 다음에 헬리브스를 통한 데이터 매핑, 그 다음 라스트라는 인캐드를 이용하여 구조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반적인 구조에서 등방성 물성과 사출구조 연계해서 이방성 물성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값의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인장 시편 해석입니다. 해석 모델은 ASTM D638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규격이라서 동일한 규격을 가져왔고요. 티크니스는 3mm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모델링인데 모델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벤터를 이용하여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출해서 모델입니다. 사출해서 모델링은 3D로 구성을 하였고요. 매트리얼은 PP 플러스 GF30짜리를 이용하였습니다. 메쉬는 3D로 한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헬리우스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 헬리우스에서 3D 웰드라인 서피스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타입의 엘리먼트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결과는 사출해석 결과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필타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텐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싶어 하는 가운데 부분의 오리엔테이션 정보들이 거의 0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 해석의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편의 왼쪽에는 올픽스 조건을 넣고요. 오른쪽을 잡아서 DX로 10mm만큼 이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앞서 적용한 사출해석 결과, 몰드플로우 결과와 구조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헬리오스에서 데이터를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몰드플로우 메시 정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라스트라닝캐드의 메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메시 정보를 불러와서 머티리얼을 임포트 시킬 건데요. 머티리얼은 몰드플로어에 적용하였던 물성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몰드플로어에 여기서 들어가는 정보 보시는 커브는 0도, 45도, 90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커브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몰드플로어에서 그 물성 정보 우클릭하신 다음에 디테일즈 들어가시면 시어 앤 스트레스 앤 트레인 스트레스 커브의 텐션과 컴프레션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물성이 동일하게 구조 해석에서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핑된 리절트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간 부분에 몰드 플로어에 나와 있는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정보들이 나스트란 인캐드로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레지듀얼 스트레인 값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에서 매핑된 정보를 실제적으로 나스트란 인캐드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스트란 인캐드에서 이 편집에 가시면 편집 클릭을 하시면 옵션 키 중에 어드밴스드 매트리얼 익스체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매트리얼 익스체인지 기능에서 좀 전에 매핑한 NAS 파일을 결과를 선택해가지고 해석만 진행하시면 나스트란 인캐드와 몰드플로 커플링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한 결과값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X방향, 제가 인장시키는 방향이 X방향이다 보니까 X방향의 스트레스와 X방향의 스트레인 정보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0도 물성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적으로 웰드라인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몰드플로우 모델링 자체를 밑에는 게이트 런너 시스템의 파일을 직경을 3.6mm, 위에는 4.0mm로 구성을 하여서 필타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특정 부분에 웰드라인이 위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웰드라인 서피스 포메이션도 제가 원하는 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버레인 텐서 정보도 웰드라인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0도가 아닌 웰드라인에 의해서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정보가 다르게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전에 1차 해석한 거와 동일하게 헬리우스에서 데이터를 매핑을 시켰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해석 물성은 첫 번째 해석 조건과 동일한 물성을 지정을 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웰드라인 서피스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강성 팩터에 대해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0.3이라는 기존 물성에 0.3 팩터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 팩터 적용되는 관련된 내용은 저희 몰드플로어 카페, 네이버 카페, MFUG 카페에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거 황순환 이사님께서 게시해 주신 그 글을 보고 참고해서 0.3이라는 값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핑된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실 내용은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리절트고요. 제가 원하는 웰드라인에 있는 부분에 왼쪽에 보시는 몰드플로어에서 나와 있는 오리엔테이션 정보들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럭처 구조에서 나스트란 인캐드로 잘 매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레지듀얼 스트레인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웰드라인 서페이스 리절트도 이 부분에 리절트 정보들도 잘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트란 인캐드에서 적용하실 때 맨 처음에와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매트리얼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이 값만 바꾸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동일하게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석 결과값을 봤더니 X 스트레스 분포는 맥시멈 117.8 메가파스칼까지 분포를 했고요. 스트레인 값은 0.17 정도 분포를 했는데 육안상으로 스트레인 값을 봤더니 제가 봤을 때 웰드라인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스트레인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원게이트 해석을 했을 때와 투게이트 해석을 했을 때 해석 결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특히 스트레인 값에서 저희가 원하는 웰드라인이 있는 부분에서 스트레인 값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범퍼 백빔의 강성 테스트입니다.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모델링은 플라스틱 범퍼 백빔 설계 관련 논문에 나와 있는 모델을 모디파이해서 제가 직접 그렸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범퍼 백빔은 스틸이다 보니까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변환을 시키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리브에 있는 구조를 많이 설계를 해서 강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몰드플로우 사출 해석입니다. 동일하게 메쉬 타임은 3D 타입으로 진행을 했고요. 시편 해석과 마찬가지로 PP 플러스 GF 30%짜리 물성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출 해석 필타임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웰드 라인을 좀 잘 나타내기 위해서 윗면에 게이트를 3점을 쏟아 보니까 보시는 왼쪽 패턴처럼 필타임을 보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텐서 정보를 보면 게이트 주변부에는 직진으로 내려가고 그 게이트 사이에는 이런 방향의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드라인 정보는 게이트가 3개다 보니까 반드시 웰드라인은 생기고요. 웰드라인 포메이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 해석입니다. 구조 해석 바운더리 컨디션은 밑에 범퍼 백빔을 포지셔닝 시키고 아랫부분에 올 픽스드라는 조건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요. 위에는 강제병리로 충돌 해석에서 사용하는 펜들럼을 직접 모델링하여서 강제병리로 20mm 하강할 수 있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헬리우스 데이터 매핑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터디 파일, 몰드 플로어에서 나와 있는 결과 파일이 포함된 스터디 파일을 불러오고요. 구조 해석 파일은 제가 나스트란으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nas 파일인 나스트란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 포지셔닝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설계하실 때 사출 해석, 몰드 플로어에 사용하시는 포지션이랑 구조 해석에서 사용하시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소프트웨어는 강제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헬리우스에서는 자동으로 이 위치를 찾아서 오른쪽 그림처럼 포지셔닝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핑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핑은 앞에서 시편 해석과 동일하게 웰드라인 서피스 레지듀얼 리덕션 팩터는 0.3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핑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레지듀얼 스트레인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웰드라인 서페이스 리절트 정보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좀 다른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몰드 플로우랑 나스트란 인캐드에서 매핑된 정보가 좀 다른데 확인해 봤더니 이 부분은 나스트란 인캐드에서 밑에 부분을 제가 메쉬를 러프하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매핑 리절트가 보시는 것처럼 조금 확산된 느낌으로 매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석 진행입니다. 동일하게 어드밴스드 매트리얼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물성을 매핑된 결과를 입혔고요. 이거를 해석해서 결과를 봐봤더니 Z 방향의 변형이 조금 달랐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일반 물성을 적용했을 때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헬리우스 물성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물성을 적용하였을 때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에 상부와 하부가 데이터가 시메트리 형태로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헬리우스 물성을 적용하다 보니까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배열이 다르게 되면서 이게 좌우는 대칭이 되지만 상하에 대칭이 안 되는 현상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미제스 스트레스 결과도 확인을 해봤을 때 일반 물성을 적용했을 때가 스트레스 값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시편 해석에서도 사출 해석의 결과 동일한 구조 해석 인풋을 사용했을 때 사출 해석 결과가 달라지므로 결과값이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제품에 있어서도 사출과 구조의 연계 해석을 통해서 해석이 약간 정확도를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가지고요. 실험과 해석과의 연계 확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리우스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물성이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장 플러스 압축의 커브가 자동적으로 적용해서 구조 해석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물성을 셀렉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두 번째는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레지듀얼 스트레인, 그다음에 웰드라인 서페이스가
구조 해석에 적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위 조건을 사용함에 있어 뭐 저희가 세팅을 한다거나 사용을 한다는 데 있어서 클릭 몇 번 만에 끝나는 작업으로 간단한 편의성이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발표가 좀 끝나고 한 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